글쎄요, 야당이 때 아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를 놓고 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지도부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본인은 어떻게든 후보 등록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비대위원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비대위원장일 때 우리 당의 제2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이미 ARS 투표를 통해서 84.4%의 찬성을 얻어서 제가 비대위원장이 된 거거든요. 예. 그때 당대표 격으로 선출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꽂은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투표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곧 그때 이제 제가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이 전당대회 한 달 앞두고 이 얘기로 이렇게 시끄러질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장현주 변호사님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이시잖아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 본인은 이미 비대위원장이었고 당시에 피선거권 그러니까 출마할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아니 지도부가 그 유권 해석도 안 해주면 뭐하냐 이렇게 바로 강행할 의지를 밝혔거든요. 이게 원칙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당원 단계 해석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부분은 올해 이제 4월 1일에 그 이제 윤호중 그다음에 박지원 비대위원회가 중앙위원회로부터 인준받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절차는 중앙위원회에서 어떤 비대위원회의 어떤 그 정당성과 어떤 그 민주적인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인준 절차였던 것이지 이게 어떤 전당대회처럼 비대위원장 또는 뭐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예. 비대위원장은 어디까지나 선출의 개념보다는 임명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중앙위원회 인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해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비대위원장은 임명직이고 당대표는 모든 당원들이 뽑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예. 뭐 일단 그럼에도 당대표 출마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전 비대위원장은요. 본인의 당대표 출마를 막고 있는 게 이재명 의원 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방송에서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저의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의원님의 굉장히 최측근이고 또 대리인이라서 이번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이재명 의원이 영입한 인사가 이재명 저격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친 이재명계를 불리는 김남국 의원이 거의 출마를 막으려고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번 내 출마를 막은 결정이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 저거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추정이죠. 예.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라고 하면 뭐 자타가 다 인정하는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이런 뜻을 밝혔다면 그거는 이재명 의원과 뭐 상의했거나 적어도 이재명 의원의 의중을 받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박지원 전 위원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그러나 그거는 추정이지 근거는 현재까지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아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의 대표 출마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을 김남국 의원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박지원 전 위원장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누구도 지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글쎄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뜻 뭐 사실 그거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준봉 교수님, 이게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차라리 좀 광범위하게 유권 해석을 해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하라고 하면 오히려 뭐 거기서 표가 얻든 말든 이건 알아서 할 일인데 출마를 막음으로써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민주당 내부의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칙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예를 들면 당의 대표를 하려면 최소한 당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활동, 물론 저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 역할을 하셨지만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이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당원으로 활동은 안 하셨지만 갑자기 한 달 앞두고 지금이라도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러면 예컨대 당비를 납부하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예외를 자꾸 만들게 되면 그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예. 이재명 의원이 박지원 전 위원장의 출마를 반대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박지원 위원장이 출마해서 그러면 이재명 의원과 겨룰 수 있을 만큼의 지금의 지지도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전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조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또 반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이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뭐 본인의 어떤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굳이 반대하고 이럴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꼬리 질문을 드린 이유가 김동연 전 부총리 사례를 들었거든요. 당시에도 당원 별로 안 됐는데 후보 등록하지 않았냐. 왜 나는 청년층 표 많이 가져오고 청년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했는데 그것조차 공을 인정받지 못하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사실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는 그 정치 집합제잖아요. 당이라고 볼 수도 예. 있을 거고 그 당과 1대1 통합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의 그 당대표 선출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또 외부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을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보로 영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런 당대표를 선출한 과정과 좀 다른 과정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연관시켜서 두 개를 그냥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 민주당이 파격적으로 원래 26인가요? 박지원 위원장을 공동 비대위원장까지 올렸잖아요. 예. 그때는 왜 올렸습니까? 다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 정도의 대우를 해줬다라 그러면 뭐 다른 위원장도 아닙니다. 당의 대표를 시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당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원리 원칙 따지면 안 되겠죠. 예. 자,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그동안은 필요해서 썼다가 이제는 이재명 저 의원 비판하니까 이제는 나오지 마. 토사구팽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토사구팽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지금 뭐 20대 여성들의 지지를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언제 법대로 다 했습니까? 언제 뭐 지금 당원 당규대로 다 했습니까? 다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다 바꾸고 했으면서 정적으로 필요하면 이제는 안 바꾸겠다?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 그럼 왜 그동안 그러면 공동비대위원 선거 때 다 당의 전면에 내세워서 다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아예 출마도 하지 마? 이런 모습이 정당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의원 이제 과거 본인이 영입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의원은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궐선거 당선인 선서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야 좌우 내 편을 떠나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두가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화면에도 좀 이따 나올 텐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본인 SNS에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보면 창피함을 느낀다. 통렬한 내부 비판과 반성 그리고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대선 이후 민주당의 당 대표와 대선 후보 행동이 그러했다. 친문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도 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저거는 결국 이제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역시 친문들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예. 뭐 저런 것들이 얼마나 뭐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나 당원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어대명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예.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런 친문들의 전체적인 견제 분위기가 과연 지금 민주당에 먹힐 것인가? 예.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좀 힘을 모아가는 과정, 거기에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보태려고 아마 저런 그 SNS를 남긴 것 같은데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근데 장 변호사님, 그 얘기는 본인도 다시 뭔가 민주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본인 정치를 다시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자맹을 많이 이어왔는데요. 일단 메시지를 통해서 일단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좀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친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전해철 의원이 그동안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불출마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그 목소리를 좀 작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 계열에서 다시금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불출마론을 이제 주장하는 어떤 주자로서 임종석 실장이 좀 바톤 터치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 일단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도 다음 정치 행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친문을 어떤 결집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이번 메시지가 나온 것 같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야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바로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